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화학식 만들기라는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선생님 영상 중에서 이제 그 광쌤의 주기율표 만들기, 요 주기율표 요 영상 본 친구도 알겠지만 화합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바로 주기율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율표는 외우는 게 아니라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해석할 수만 있으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2O가 왜 H2O가 돼야 되느냐? H하고 O가 만나면 뭐 H3O도 아니고 HO2도 아니고 항상 H2O가 돼야 된다. 그 이유가 주기율표에 있었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걸로 사실은 이온 결합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할 때 그때 규칙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비금속과 비금속 원소 얘네들이 만났을 때에 대한 규칙성이 바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고교 과정까지의 화학에 대한 웬만한 화합물들은 다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조금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물리는 핵이고 화학은 전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원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를 이렇게 표현할까요? 양성자들도 이렇게 들어있고 중성자들이 있고 이게 원자 핵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더라. 그때 이 핵을 다루는 거 있죠. 핵을 다루는 게 바로 물리 분야예요. 반면 여기 돌고 있는 이 전자들을 다루는 게 있죠. 이게 바로 화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기서 나오는 이 화학결합이라는 거는 전자들을 서로 주고받느냐 아니면 전자들을 서로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결합을 하는 그런 걸 결합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물질이 탄생되는 그런 과정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소 기호가 있을 때 넘버링이 총 4가지의 넘버링이 있죠. 이쪽에서 있는 여기는 이제 질량수와 질량수, 그 다음에 여기는 양성자수, 그 다음에 여기가 전하량이에요. 전하량, 그 다음에 이게 원소의 개수, 그렇죠? 원소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넘버링 있죠. 이쪽 넘버링에 해당하는 게 다 핵에 관련된 거예요. 핵,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 넘버링에 해당하는 거, 이것도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쪽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전자인데 특히 이제 이 부분이죠. 이 전하량이 전자. 그래서 화학은 요것만 신경 쓰면 돼요. 이 전하량에 의해서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전자의 양에 따라서 결합할 때 그때 얘네들이 몇 개 결합하느냐가 요 뒤에 오른쪽 밑에 써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만을 다루고 있다. 나중에 핵물리를 공부하면 이제 이쪽 수가 더 중요하게 되거든요. 이걸 포인트를 한다. 자,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그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주기율표로 봤을 때 이 족에 해당하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수를 그냥 점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 기호가 있을 때, 자, 원소 기호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1쪽에 있는 애들은 이 전자 개수를 하나를 여기다 찍는 겁니다. 2쪽에 있는 애는 원자과 전자가 2개죠. 그러면 2개를 찍는 거고요. 순서는 관계없어요. 이렇게 찍어도 관계없어요. 이것처럼.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선생님은 이렇게 찍었고요. 3족, 13족일 때는 원자과 전자가 3니까 3개. 하나, 둘, 3개. 그 다음 14족일 때는 4개까지 찍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족이 문제인데 15족일 때는 5개잖아요. 5개를 찍을 때 짝을 맞춰줍니다. 짝을 맞춰줘요. 그 다음 16족에 6개. 17족에 7개 하고 나면은 요게 지금 하나가 남죠. 18쪽에 되면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전자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이 주기율표 만들기 꼭 여러분들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 먼저 이거부터 공부를 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강조했던 건 뭐다? 18쪽이 뭐라 그랬어요? 귀족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전자를 가득 채워주는 거. 요게 이제 목표예요. 요거를 위해서 얘네들이 전자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채우려고 하는 성질, 그것 때문에 바로 화학결합이 이루어진다. 특히 중요한 거는 요 1주기에 해당하는 수소와 헬륨 있죠. 특히 요 수소 하나밖에 없으니까 헬륨은 이미 얘는 만족돼 있으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2개가 채워지면 얘는 만족되는 거고요. 이 1주기 이후, 즉 2주기, 3주기, 4주기 이쪽으로 가면 8개가 채워진다. 이 8개를 채우게 되면 얘는 해피한 겁니다. 요때를 우리가 이제 8개를 채우는 규칙을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고 8개 채우려고 하는 거고 1주기인 수소는 2개 채워주면 얘가 이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나머지는 8개를 채우면 만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내용들을 이제 이어갈 건데요. 이게 아니고 이거구나. 자, 공유 결합 물질을 우리가 분자라고 그래요.
이거는 공유결합 물질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인데 앞서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에서 금속 이온과 이 다음에 비금속 원소 얘네들이 결합하는 거는 얘네들은 분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결합했죠. 그럼 이 주변에 또 하나 요 마이너스 뒤에는 플러스가 또 붙고 또 여기 플러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니까 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서로 정기적인 인력으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요게 NaCl인데 또 여기 N이 또 있고 여기 Cl이 또 있고 하니까 NaCl로 나타나긴 하지만 얘들이 사방에 여러 개가 있죠. 하나의 단위체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를 분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비금속, 수소 비금속이죠. H2O 같이 자 O에다가 H가 두 개 결합된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하나 단위가 되면 끝나요. 또 다른 H는 또 다른 H2O는 다른 곳에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되는 거야. 하나씩 끊어서 우리가 셀 수 있게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유결합 물질을 분자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정기적으로 결합하는 이온 결합 물질 있죠? 이런 애들은 분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루이스 전자 점식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우선 같은 원소 결합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 일족이죠.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여러분 펴놓고 같이 공부하면 좋아요. 처음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얘가 몇 쪽이는지 보면 되는데 여기는 전자 하나 있죠. 그렇죠? 원자과 전자가 얘도 전자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이 짝을 이루어서 서로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해가지고 짝을 이루면서 서로 결합한다. 그러면 총 두 개. 자, 왼쪽에 있는 H가 얘 하나 내놓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 전자도 점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편의상 X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하면 얘가 8 하나 내밀고 얘도 8 하나 내밀어서 결합을 한 거거든요. 그럼 얘 보게 되면 옥텟 규칙 만족하죠. 두 개 채워졌으니까. 이렇게 보면 지도 원래 하나밖에 없었는데 남의 거 하나 받아가지고 만족했다. 이렇게 해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전자 점식으로 표현한 거고 요 지금 서로 하나씩 내놔서 팔을 손잡아 악수하는 요걸 팔로 하나로 표시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H와 H가 결합됐다. 그쵸? 요거를 구조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네들 그냥 요런 결합된 거 표시 안 하고 얘네들 숫자로만 나타내서 H 두 개가 결합했다. 요거를 우리가 분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요겁니다. 자, 그럼 끝났어요. 그럼 우리 염소 요거 한번 볼게요. 얘는 17쪽에 있는 애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채워야 돼요. 여기서 여섯 채우고 7가지 하고 하나가 남아요. 여기도 하나, 둘, 둘, 셋, 넷 하고 짝 찍고 하나 남죠. 그럼 얘가 8 하나 내밀고 얘가 8 하나 내밀죠. 그럼 요걸 선생님 표시하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CL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하고 다른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이건 지금 같은 원소 결합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CL에 이렇게 또 전자를 채우다 보면 이렇게 채워지기 때문에 얘 8 하나와 얘 8 하나가 결합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지워지니까 이걸 붙여서 선생님이 표시를 할게요. 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표시하냐면 얘가 이게 전자 하나 내놓고 얘도 전자 하나 내놨다. 이렇게 해서 결합하는 거예요. 요거를 구조식으로 표현하면 얘도 8 내놓고 얘도 8 내놔서 서로 악수를 한 겁니다. 여기 짝을 짓고 있는 거는요. 팔을 내민 게 아니고 지들끼리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있으니까 악수할 손이 없죠. 어떻든 여기 하나 남은 애들은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 옥텟 규칙을 보게 되면 자, 요렇게 하면은 원래 7개였는데 여기 남의 거 하나 받아서 8개 됐고 여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 7개였는데 남의 거 하나 받아서 점 하나 받아서 8개가 만족됐죠. 이렇게 해서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식은 CL 이렇게 쓰면 되고 분자식은 어떻게 CL2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산소 한번 볼게요. 산소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게 되면 얘는 16쪽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팔짱 낀 거 2개죠. 그쵸? 그 다음에 손 내밀 수 있는 게 2개 남아요. 자, 나머지 옆에 똑같은 애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니까 팔짱 낀 거 2개에다 손 내밀 수 있는 게 2개죠. 그럼 여기서 얘 내밀고 여기 있는 애
여기서 내밀고 여기 있는 애 여기서 내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내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는 팔짱 끼고 있고 내밀고 얘네들이 결합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중결합이라고 해서 O 두 개 손잡고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팔짱 끼고 있는 거, 그쵸? 팔짱 끼고 있는 애들 이렇게 표시해주면 바로 이렇게 산소 분자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분자식으로 표현하면 O2.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비공유 전자쌍 팔짱 낀 거를 지금 얘네들은 공유했잖아요. 이거 공유한 전자쌍이 되고 있고 쌍이란 건 두 개를 짝져야 되니까 지금 지들끼리 팔짱 낀 거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명칭도 조금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질소 한번 볼게요. 질소 같은 경우는 15족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짱 하나 꼈어요. 옆에 있는 애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짱 하나 꼈죠. 그러면 악수하러 내밀 수 있는 손이 총 하나, 둘, 세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하나, 둘, 세 개 내밀고 팔짱 끼고 팔짱 끼고 옆에 있는 질소도 손 세 개 내밀고 팔짱 끼고 팔짱 끼고 그럼 얘들이 결합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N 삼중 결합. 손 세 개 결합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면 된다. 사실은 X가 아니고 점으로 표시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한 거죠. 어쨌든 두 개 결합했으니까 N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고 요거 한 번씩만 연습해 보면 돼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첫 번째 1쪽에 있는 애와 17쪽에 있는 애를 잘 보세요. 1쪽과 17쪽에 있는 애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그 원자과 전자가 하나짜리 애들이고 여기는 7개짜리라서 그쵸? 7개짜리라서 팔을 하나씩 내밀 수 있는 애들. 자, 다시 수소 같은 거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팔짱 꼈고 팔짱 꼈고 팔짱 꼈고 손 내밀죠. 얘네들은 내밀 수 있는 손이 하나씩이에요. 이게 굉장한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1쪽과 17쪽에 있는 특히 1쪽은 사실 금속원소라서 수소밖에 없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 수소와 17쪽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팔을 하나씩 내미는 애들이에요. 반면에 16쪽에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팔을 두 개 내미는 애들이다. 하나, 자 여기다 표시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팔짱 끼고 팔짱 꼈으니까 팔 두 개 내밀 수 있죠. 반면에 15족에 있는 애들은 팔을 3개 내밀 수 있다. 그렇죠? 15족이니까 5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팔짱 끼고 나머지 3개 손을 뻗칠 수 있는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1쪽에 있는 수소와 딱 수소밖에 없어요. 지금 공유결합하는 거니까. 그 다음 17쪽에 있는 원소들. 얘네들은 팔을 하나씩 내미는 애들. 그 다음 16쪽은 2개 내미는 애들. 17쪽 애들은 3개 내미는 애들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분자식을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선생님이 그 중3 때 화학반응식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1단계는 완성품, 2단계는 재료 손질, 3단계는 인분 조절 이렇게 해가지고 3단계를 거쳤는데 특히 2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뭐소로 끝나는 기체들은 다 이런 투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공유결합을 하기 때문에 자 수소기체, 염소기체, 산소기체, 질소기체 다 투 형식으로 이렇게 결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상에 수소 원자 하나가 이루고 둥둥 떠다녀 있지는 않고요. 주변에 수소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수소 분자 형태로 둥둥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상에서 이제 실험을 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수소 원자를 구하는 게 아니고 수소 분자 형태예요. 근데 중학교 때 이거 안 배우거든. 그런데 화학 반응식은 하래. 미치고 팔자찐 노릇이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재료 손질이라는 2단계를 왜 넣냐면 다른 금속이나 이런 거는 뭐 칼슘이다 하면 칼슘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이런 기체이면서 기체라는 얘기는 다 이게 비금속 원소들이거든요. 그리고 뭐뭐 소로 끝나는 이런 기체들의 특징은 다 주변에 있는 지네들하고 서로 결합을 하면서 이런 투 형태의 분자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외우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제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게 된 겁니다. 됐죠? 우리 이제 자연상에서는 이런 비금속 원소들이 공유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투 형태로 존재하고 있더라. 요거 체크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 또 마주 보면 이거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 봤죠? 얘도 보세요. 옥텟 규칙 만족하죠? 두 개, 짝지는 거 두 개 하면 이렇게 잡으면 8개. 얘도 두 개 하니까 8개. 이렇게 잡으면 8개. 옥텟 규칙 만족. 얘 같은 경우도 여기도 전자쌍이잖아요. 전자쌍 이렇게 공유 전자쌍 서로 악수하는 거. 이거 비교모 팔짝 낀 거 두 개에다가 악수한 거 하나, 두 개니까 총 이렇게 잡으면 8개, 이렇게 잡으면 8개. 이렇게 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다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다른 원소랑 결합하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쉬워요. 자, 수소 같은 경우는 내밀 수 있는 팔이 하나예요. 그쵸? 내밀 수 있는 팔이 하나입니다. 반면에 O라는 거는 6개를 채우다 보면 원자과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 팔짱 낀 거 빼고 내밀 수 있는 손이 2개죠. 그러면 여기서 손 하나 내밀고 얘 손 내미는 거 붙잡으면 되고 여기서 하나 내미는 거 또 다른 주변에 있는 H와 또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얘네 둘만 있는 게 아니거든. 주변에 보면 얘네들이 수두룩하게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결합되냐면 요거 하나에다가 산소를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표시할게요. 점이 안 찍혀. 이렇게 요거 해서 결합하고 악수할 게 하나가 또 남아있죠. 그럼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수소와 결합하면 된다. 그럼 옥텟 규칙 만족하는지 한번 볼게요. 수소는 2개로 만족. 산소는 8개가 만족해야 되는데 팔짝 낀 거 2개 있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서로 잡은 거 하나, 둘, 셋, 넷, 8개. 이렇게 만족.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H 2개 O. 그래서 H2O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이제 뭐 구조식으로 쓰게 되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O에다가 H. 물론 이제 이게 뭐 또 꺾인 구조, 이거는 이제 3D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그건 나중에 하고 우선은 우리가 이런 그 루이스 구조식을 통해 가지고 정구조식을 통해 가지고 화학식을 만드는 것만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H 토탈적으로 이거 뭉뚱그려서 쓰면 2개와 산소 하나니까 그래서 H2O가 된다. 예전에 주기율표에서는 H는 플러스고 O는 E-다. 그러면 요 E-와 1 플러스 1이 해서 중성이 되려면 얘가 지금 딸리잖아요. 그럼 H 플러스가 하나 더 있으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H2O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사실은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비금속 원소기 때문에 이게 그 전자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옳은 설명이지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족을 이용해서 계산해도 이 화학식은 똑같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든 전자를 주고받건 아니면 전자를 공유하건 그 개수는 똑같기 때문에 어떻든 맞지만 지금은 이제 정식으로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탄소는 팔을 몇 개 내밀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거를 이제 전자가 아니라 이렇게 팔로 표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되겠죠? 자, 어떻든 여기서는 지금 전자로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요. 산소는 팔짱 낀 거 2개에다가 내밀 수 있는 손이 2개. 자, 그럼 보세요. 얘 손 2개 내밀고 얘 손 2개 내밀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두 손 잡으면 되고 그럼 2손 남죠. 그럼 주변에 있는 또 2손을 내밀 수 있는 산소와 결합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C라는 거 탄소가 있고 자기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자기 손을 이렇게 4개를 이렇게 총 내밀고요. 주변에 있는 산소 X로 표시하겠습니다. X 2개 내밀고 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인데 이걸 여기다 이제 붙잡고요. 그 다음에 5, 6 팔짱 끼는 거 되겠죠. 이렇게 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팔 2개, O 해주고 팔짱 낀 것들 표시해 주려면 표시해줘도 되고 안 해주려면 안 해줘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시 분자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C 하나에 O 2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염화수소 한번 살펴볼게요. 물에 녹으면 염산되는 거. 자, 얘 지금 H 하나죠? Cl은 17쪽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5, 6, 7개가 되니까 여기 7개가 되니까 손 하나 내밀 수밖에 없죠. 1쪽하고 그러니까 수소하고 17쪽에는 하나씩밖에 못 내민다. 그럼 얘들이 손 잡으면 되죠? 그러면 H와 Cl이 잡는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아니면 HCl 이렇게 표시해도 된다. 되겠습니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N하고 H가 만나면 뭐가 만들어지냐? NH3라는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 왜 하필이면 NH3가 되느냐? 이제 알겠죠? N이라는 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15족이니까. 그럼 팔짱 끼고 있으니까 팔을 3개 내밀죠. 그러면 여기에 잡을 수 있는 애, 팔을 하나 내밀 수 있는 수소가 몇 개 달라붙을 수 있다? 하나, 둘, 3개 달라붙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N과 H가 만나면 NH3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이것도 당연히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면 8개.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하면 8개다. 탄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이렇게 보면 또 8개 만족. 얘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2개씩 선생님이 이제 여기 다시 전자를 표시하겠습니다. 전자를 표시하게 되면 수소 이렇게 하면 2개 만족, 수소 2개 만족, 수소 2개 만족해서 헬륨의 전자 배치를 완성했고요. 이 1주기에서는 헬륨이 귀족이니까. 자, 그 다음 질소를 보게 되면 둘, 6개에다가 팔짱 낀 거 둘 하면 총 8개 만족해서 옥텟 규칙은 항상 만족한다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이온 결합물보다 이 지금 공유 결합물들이 이름 붙이는 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화학식 쓰기 어려워요. 자, 예를 들어 이온 결합물은 NaCl이면 염화, 나트륨 거꾸로 읽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NH3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이 비공유 전자쌍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비금속 원소들이 결합한 것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학식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각자 이름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거 H2O도 산화수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각자 이름이 있는 상황에서 이 화학식을 연결하니까 더 사실은 골치 아픈 애들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체계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각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그런 식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이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온 결합은 금속 원자 먼저 써주고 플러스 자리 먼저 써주고 마이너스 뒤에 갖다 붙이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불편한 게 항상 얘네들은 플러스 먼저 읽고, 그러니까 쓰는 것도 플러스 먼저 쓰고 마이너스 나중에 쓰면 되거든. 그리고 읽는 것도 이렇게 순서대로 읽는데 우리는 어떻게 쓰는 건 이대로 써야지. 이게 공식적인 전 세계적인 약속이니까. 근데 이거를 얘기할 때는 염화 나트륨에서 거꾸로 읽어줘. 이게 좀 굉장히 불편한 거야. 우리나라 애들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지.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쓰는 게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중심 원소를 항상 먼저 써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공유 결합을 할 때 이 전자점을 찍을 때 훨씬 편해요. 자, 여기다 한번 봐봐요. NH3죠. 중심 원자 쓰고 H3개 겉다리 붙여놨죠.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거든요. 이거 CO2 이산화탄소. CO2인데 봐봐요. C가 중심 원소죠. 가운데 쓰고 나머지 O 곁다리로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수소가 있으면, 자, 수소는 잘 보세요. 여기 보면 H2O죠. 중심 원소가 O야. 중심 원소가 O인데 수소는 앞에 써줘. 그리고 여기 이거는 뭐 저기 뭐 중심 원소가 있어.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서로 중심 원소라는 얘기가 없잖아. 이 예외를 조금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우리 약속대로 하면 O H2라고 써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안 쓴다고. H2라고 쓴다고. 이게 왜 그러냐? 이거 모르겠어, 선생님도. 얘들이 왜 이거 간섭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근데 선생님 생각에 주기율표 보면, 이거 선생님이 예전에 EBS 강의에서도 얘기했는데, 수소가 사실 1쪽에 있어도 맞지만 얘가 이제 17쪽에 있어도 맞거든요. 1쪽보다는 사실 17쪽이 더 좀 그 가까운 게 뭐냐면, 그 얘가 하나잖아. 그리고 아까 선생님도 설명했지만 염소 같은 경우는 어쨌든 팔 하나 내밀잖아. 어쨌든 이렇게 팔짱 낀 애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 내밀잖아. 이 성질도 굉장히 비슷하잖아. 하나씩 무조건 하나씩 선 내미는 애들 뿐만 아니라 얘가 기체거든. 그럼 여기 갖다 붙여도 손색이 없어요, 사실. 여기 갖다 붙여도 손색이 없는데 얘네들이 이제 약속상 뭐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지만 뭐 바뀌겠어, 여러분 생에. 어떻든 과학자들이 수소는 다 여기 이쪽 1쪽은 다 금속인데 뜬금없이 수소 하나만 1쪽에다 갖다 놓자 해서 이쪽으로 끌어당긴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을 이쪽으로 당겼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로 당겨서 쓰자라고 한 게 아닐까라고 그냥 선생님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요 정도까지 만들 수 있으면은 뭐 거의 다 된 거예요. 거의 다 된 거. 그렇죠? 그래서 중심 원소. 자, NH3라고 돼 있으면 얘를 만들 때 항상 N이 중심 원소. CO2라고 하면 요 C가 중심 원소. 먼저 써 있는 게 항상 중심 원소. 근데 H2O라고 돼 있으면 H는 항상 무시하라고. O가 중심 원소.
H는 무시하라고. 얘는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애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연장선으로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진짜 막 희게 망측한 애들이 나오는데 절대 여기에 쫄 필요가 없다는 거야. 1쪽에 있는 수소, 사실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를 여기다가 17쪽에 갖다 껴 맞춰도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7쪽에서 변절자를 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떻든 여기 17쪽에 있는 플로린이나 그쵸, 요런 애들, 요런 애들하고 얘네들은 팔을 하나씩 내밀고 있는 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교환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H2O라는 것의 형태를 보게 되면 H 무시하면 O가 중심 원소라 그랬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네들은 팔짱 끼고 있는 애들이고 팔은 4개 내밀고, 2개 내밀고 있어요. 거기다 수소 팔 하나 내미는 애 하나 여기다 결합시키고 또 수소 팔 하나 결합시키면 이렇게 해서 H2O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HOF라는 건 이거 어떻게 하느냐? 뭘 어떻게 해? 똑같다니까? 여기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요거 17쪽이죠. 그럼 요거 수소라고 생각하면 돼. 우선은 수소 앞에 있는 수소 무시하고 가운데 있는 애가 중심 원소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다가 수소 하나 붙은 거 됐죠. 플로린이지만 얘도 어떻게? 하나 손 내밀고 나머지 플로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7개. 플로린만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지만 그러니까 얘랑은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를 갖게 돼요. 단지 차이점은 뭐라고? 그렇지. 요게 HOH랑 HOF가 있을 때, 요 F에는 비공유 전자쌍들이 이렇게 세 쌍이 있다는 거 제외하고는 어차피 H로 바꿔놓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놔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해 보이죠. 대부분 2개씩이잖아. H2O, 뭐 CO2 이렇게 2개씩이잖아. H 하나, O 하나, C 하나, O 하나. 근데 3개가 있잖아. 그럼 3개가 있을 때 여러분 뭐 다른 3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가 수소하고 17쪽 애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얘를 수소로 바꿔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 비공유 전자쌍 있죠? 비공유 전자쌍 만들어 놓고 17쪽 원소로 바꿔주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얘도 어떻게 되겠어? 이 수소라는 거 무시하면 중심 원소가 5거든. 거기에 얘는 팔을 2개 내미는 애죠. 산소는. 그럼 여기에다 2개, 이쪽 양쪽으로 되니까 수소 하나 결합하고 염소도 17쪽인가 팔 하나 내미는 애죠. 이렇게 결합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공유 전자쌍 6개. 그렇죠? 전자쌍이니까 3개, 3쌍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수소 무시하면 C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얘는 14족이니까 팔을 몇 개 내밀어? 총 4개를 내미는 애야. 근데 여기 수소가 하나 있으니까 얘는 하나 내미는 애죠. 그럼 하나는 수소와 잡으면 되고 나머지 4개 중에서 3개 남았죠. 근데 여기 봐봐. 질소 있잖아. 얘는 15족이니까 팔 3개 내미는 애죠. 그러면 3개를 질소랑 잡으면 된다. 되겠죠? 그럼 봐봐요. 옥텟 규칙 한번 볼게요.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여기 2개. 표시는 안 되지만 2개 만족됐죠? 질소 같은 경우는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있으니까 2, 4, 6에다가 8에서 만족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탄소 볼게요. 양쪽에 2개, 그 다음에 여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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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6개 하니까 총 8개. 이런 식으로 해서 옥텟 규칙이 만족됩니다. 그렇죠? 이게 사이아나 수소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름이 너무 어려워. 이름이 너무 어렵다고. 됐죠? 그럼 요 녀석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할 수 있으면 요게 갑자기 이렇게 체인지가 됐어. 17쪽으로 체인지가 됐다. 그럼 똑같이 그리면 되는 거야. 어떻게? 플로린,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중심 원소가 C니까 여기서는 손 하나 내민 애가 요거 17쪽이랑은 하나 잡고, 물론 여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3개 내미는 애니까 똑같이 3개 내밀면 되고. 그쵸? 요렇게. 플로르와 샷.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요게 플로린이 요 염소로 바뀐 것 뿐이에요. 중심 원소 C에다가 팔 하나 내밀고 여기 17쪽에 염소하고 이렇게 팔짱 낀 거 빼고 나머지 요거 손 잡아주고, 나머지 여기는 3개 손 잡는 거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과산화수소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수소를 무시하면 O가 중심 원소. 이게
이 공유결합에서 중요한 거, 이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을 때 중요한 거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중심 원소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O 같은 경우는 많이 해봤으니까 6개 원자과정은 6개인데 어쨌든 이제 그냥 2개 팔짱 끼고 있고요. 안 지워져. 그렇지. 2개 팔짱 끼고 있고 팔 2개 내미는 애죠. 그 옆에 O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O 하나랑 손 하나 잡고 팔 하나 내밀면 되죠. 이해갑니까? 선생님 이거를 양손으로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팔 2개랑 얘네들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때는 뭐가 돼? 그냥 오투가 돼버리잖아. 우리 앞서 했던 거. 그죠?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 이중결합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선생님이 이걸 잘못 그렸어. 그쵸? 여기를 하나로 그려야지. 하나로 하나로 손 잡고 팔 하나씩 내밀고 있죠. 그럼 팔 하나 내민 거에 수소 하나, 그 다음에 수소 하나 결합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가산화수소의 바로 이런 구조식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바로 이런 상태. 마찬가지로 옥텟 규칙 한 번만 더 해보면 수소는 2개로 만족. 요 짝대기 하나가 2개예요. 그렇죠? 수소 2개 만족. 자, 요 산소 여기 한번 볼까요? 산소 같은 거 요 산소 보게 되면 2개, 8개 만족. 여기 산소도 2개, 8개 만족. 이렇게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H2O2는 그래도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좀 봤다선 쳐도 희한한 애가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라고. 17쪽이면 수소랑 바꿔치기 하면 얘랑 구조가 동일하다. 근데 여기 봐봐요. 사실은 중심원소가 이게 여기 앞에 써 있으니까 중심원소가 O라는 얘기 동일하죠. 중심원소 O라는 얘기 동일하고 그렇다면 팔 하나씩 내미는데 여기에 플루오린이 여기에 갖다 결합한다. 전자를 공유하면서 나머지 비공유 전자쌍 찍어주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중심원소를 먼저 써주는데 이 수소일 때는 H2를 여기 안 쓰고 아까 주기율표에서 1쪽으로 끌어당긴 것처럼 앞쪽으로 써준다. 왜 그런지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N은요, 자, 질소는요, 15족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팔짱 하나 낀 애가 있고, 그쵸? 나머지 손을 3개 내밀고 있다. 그쵸? 이렇게 돼 있다. 주변에 수소가 있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손 하나 내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들이 결합하는 거는 당연히 N에다가 H 해가지고 NH3밖에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녀석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어떻게 된다? 다를 게 하나 없다. 수소 대신에 17쪽 플루오린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 여기다 그냥 쓰겠습니다. 플루오린이 결합되면 된다는 거죠. 왜 여기다 쓰니? 빈칸 다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팔짱 낀 애랑 손 내밀고 있을 때 플루오린인데 단지 수소와 차이는 얘도 팔짱 낀 애가 이렇게 3쌍씩 여기 말고 3쌍씩 있다는 것 뿐이죠. 그렇죠? 점이 여러분 동영상이 잘 표시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옥텟 규칙 다 만족하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메테인 같은 경우도 C하고 H가 결합하면 CH4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자, 탄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원자과 전자가 4개거든요. 팔을 4개 내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만약에 주변에 수소가 있다 그러면 얘도 팔을 하나씩 하고 있는 애죠. 그럼 여기에 자, 여기다 이렇게 이번에 또 점으로 한번 표시해서 수소가 이렇게 결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구조식으로 표시하면 H가 되고 이거를 그냥 얘네들 원소기로만 나타내면 CH4가 된다. 메테인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또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면 그렇죠. 되게 특이하잖아요. CH2에 F2. 근데 여기 보면 요 플로린은 17쪽이니까 수소랑 동일하게 생각해라. 여기다가 이제 쓰겠습니다. 요거 대신에 뭐 그렇죠. 그냥 플로린만 똑같은 구조에서 플로린만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대신 플로린은 비공유 전자쌍, 팔짱 끼고 있는 애가 팔짱 끼고 있는 걸 3개를 갖고 있다. 3쌍을 갖고 있다. 이제 요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되겠죠? 근데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거랑 없는 거, 여기 보면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거랑, 자, 얘들 보면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요. 얘들 보면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그러면 차이가 전혀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얘네들이 그 팔짱을 끼고 있는 애가 없는 거랑 있는 거랑 것 때문에 이게 어떤 구조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뭐냐면 3D로 해석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그래서 뭐 H2O도 뭐 구분형이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차후에 하자고. 우선은 이렇게 화학식을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팔짱 낀 애들이 얼마큼 있으면 각도가 얼마큼 벌어지냐. 이거는 여러분도 약간 암기적인 요소야. 몇 도 벌어지고 몇 도 벌어지고 뭐 3개밖에 뭐 여러분 알면 되는 거라 3개만 알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우선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즉 화학식으로 만들 수 있느냐. 예, 그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결합수는 뭘 얘기하냐면 단일 결합이냐, 이중 결합이냐, 삼중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수하는 게 하나만 악수하냐, 2개 악수하냐, 3개 악수하냐, 이제 요걸로 이제 우리가 찾는데 우선 N하고 H가 결합하면 NH3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N 같은 경우는 15족이니까 팔짱 낀 거 하나랑 손 3개 내밀죠. 거기 수소는 손 하나 내밀죠. 그래서 수소가 결합해서 하다 보면 N 하나에다 H 3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N2가 된 경우에는 여기에 H가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어요. 그걸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N이 하나 있는데 자, 얘는 손을 3개 내밀 수 있죠. 근데 옆에 N이 2기 때문에 주변에 N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때 손이 3개인데 이 손하고 손 하나랑 여기 손 하나가 악수가 됐어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 손이 2개 남죠. 그쵸? 그럼 거기에 H가 몇 개 올 수 있다? 하나, 둘. 하나에 2개씩 하나, 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N2H4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단일 결합일 때예요. 그런데 요 N끼리 결합하는데 두 손으로 악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개가 짝지어진 거죠. 그럼 이때는 팔이 몇 개 남아요? 하나씩 남죠. 원래 얘가 지금 팔이 3개잖아. N이라는 애가 자 여기다 표시하면 팔짱 낀 거랑 팔이 3개인데 두 손으로 얘 지금 똑같은 애랑 서로 두 손끼리 악수를 했어. 그럼 하나씩 남잖아. 3개였는데 2개 쓰니까. 그럼 여기에 H가 하나씩 오겠죠. 이때는 N2 어떻게? H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N2지만 H4가 될 때도 있고 N2인데 H2가 될 때도 있다. 숫자가 작아질수록 중심 원소들끼리 더 악수를 많이 했다. 아시겠죠? 이건 단일 결합이지만 이때는 이중 결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삼중 결합도 되죠. 왜냐하면 손이 3개니까. 그럼 N 요거랑 손 3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도 자 여기 3개랑 여기 있는 애도 3개 결합하면 되죠. 근데 이때는 H랑 결합할 필요가 없고 그냥 손 3개, 나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을 다 그냥 지네들끼리 알 수 있으니까 이때는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같은 원소끼리 결합한 N2, 왜 안 돼? N2의 질소기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 알겠죠? 여기 있는 애가 적게 붙을수록 이건 뭐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그려보면 되는 건데 적게 붙을수록 지네들끼리 손을 많이 잡는다 그 얘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통합과학 공부했을 때 탄소화합물을 처음으로 공부합니다. C가 있을 때 그 수소가 주렁주렁 붙어있는 것들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C는요 탄소는요 14족이기 때문에 팔이 4개를 갖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단순하게 팔 하나짜리인 수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무조건 CH4라는 그렇죠? 요 CH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C가 여기 2개가 달려 있으면 팔 4개 가지고 자 하나씩만 서로 악수한다 합시다. 그러면 손이 몇 개 남아요? 3개 남죠. 4개 중에서 하나만 지네들끼리 악수했으면 나머지 3개씩 남죠. 요 3개의 수소들이 달라 붙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C2에 H 얼마? 6가 됩니다. C2에 H6. 이게 에테인이에요. 에테인.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는 4개의 팔 중에서 2개를 지네들끼리 악수하면 나머지 2개씩 남습니다. 여기에 수소가 결합할 수 있겠죠. 그러면 C2에 H4가 됩니다. 이거는 에틸렌이 돼요. 이름 명칭은 뭐 몰라도 좋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팔 3개도 가능하죠? 자, 팔 3개씩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 팔 하나씩 남죠. 그러면 H 결합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C2에 H2가 되죠. 그러면 이건 아세틸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얼마든지 쌤 여기 이제 물음표를 한 이유가 이거거든요. 다양하게. 어떻든 간에 여기에 붙어있는 얘네들이 숫자가 클수록 중심 원소 간의 결합은 단순해지는 거고요. 여기 붙은 애들이 적을수록 중심 원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중심 원자들 얘네들이 훨씬 더 많은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선 기본적인 그런 규칙 가지고 다양한 화합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시성식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분자식보다는 굉장히 친절한 겁니다.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이게 이제 메탄올 같은 건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그냥 C에다가 H 총 4개잖아요. H4O라고 쓰는 게 이제 분자식인데 이렇게 시성식 형태로 해주면 우리가 이 분자의 구조를 그리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한번 봐봐요. C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요거는 팔이 4개가 달린 애예요. 거기다가 H 3개가 붙어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H 4개를 표시 안 해줬죠. 바로 H 3개가 인근에서 붙어 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산소가 붙어 있고 그 산소 옆에는 수소가 붙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문자 자체로 요 그림을 표시해 줄 수 있는 거라서 이 시성식은 굉장히 매력적인 식 중에 하나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오히려 이게 편하다. 자, 이거를 루이스 구조식으로 한번 해보면 C는요 원자과 전자가 4개죠. 거기에 H가 3개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H 하나, 여기 H 공유, H 하나. 그 다음에 산소인데 얘는 16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2개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 6개입니다. 그래서 5에다가 하나, 자,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8이, 그쵸? 2개 남죠. 여기는 8장 꼈으니까. 그럼 요 녀석을 보기 좋게 여기다가 바로 연결해서 선생님이 그려보게 되면 하나, 8장,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남았죠. 여기 하나 비어있죠? 거기에 수소가 달라붙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수소. 이렇게. 당연히 옥텟 규칙, 만족 되죠. 바로 이런 거. 그래서 메탄올은 이렇게. 메탄올은 여러분 공업용 알코올입니다. 이거 마시면 안 돼요. 맛은 술하고 비슷한데요. 이게 이제 불순물들이 많아서 눈이 멉니다. 그리고 사망도 합니다. 이거 마시면 안 돼요. 절대. 과학실에 있는 알코올 훔쳐먹고 이러면 큰일 나요. 메탄올은 그래서 굉장히 싸요. 공업용 알코올이기 때문에 이걸 정제할 필요가 없어. 사람이 먹는다는 전제 조건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근데 이제 에탄올이라는 요 밑에 있는 요 녀석이거든요. 분자 구조도 다르지만 얘는 사람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정제를 시켜야 돼요.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아시겠죠? 세금도 많이 붙고요. 술값이 굉장히 비싸요. 다행히 선생님이 술을 안 먹어서. 자, 얘 한번 볼게요. 얘도 분자식으로 나타나면 C 2개에다가 토탈 H 6이에요. 5에다가 하나니까. 이렇게 쓰면 진짜 불친절한 겁니다.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중심원소가 지금 딱 봐봐요. C가 있죠. C가 2개가 결합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근데 혹시 이중결합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수소가 5개 붙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8이 얘가 4개짜리인데 2개 여기다 썼죠. 여기도 2개 쓰고 여기도 2개 썼으니까 2개가 남아야 돼. 그럼 H 붙고 H 붙고 여기 H 붙고 H 붙어버리면 H 하나가 지금 남아버리잖아. 그럼 이걸 통해서도 얘가 이중결합이 아니고 단일결합이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C하고 C가 있을 때 그러면 8 하나만 썼으니까 얘 3개 남죠. 그러면 H에다가 그러면 여기도 3개가 남죠. 그 중에 H 2개에서 총 5개를 여기에서 이제 써버린 겁니다. 나머지 5 여기 결합하는 거 우리 여기서 확인해 봤죠? 그리고 나머지 5에서 8 하나 여기 쓰고 8 하나 여기 남죠. 물론 여기에는 8장 끼네가 있을 거고 이 8 하나를 수소와 결합했다. 이게 에탄올에 대한 바로 구조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이제 루이스 점 구조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점이 편하면 점으로 이제 그려도 되지만 대부분 이제 점이 귀찮아요. 계속 찍는 게. 그럼 이제 이런 짝대기로 그냥 서로 악수하는 걸로 표시하는 게 훨씬 여러분 편하다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온 결합 물질 이거는 분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다닥다닥 계속 연속적이기 때문에 단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분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하는 거를 이제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온 결합도 실질적으로 루이스 점자식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자. 이걸 한번 표시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원자는 자 예를 들어 나트륨 원자가 있으면 원자과 전자는 11번이니까 딱 하나가 남거든요. 1족이라서. 근데 이 녀석이 전자 하나를 버리면서 전자를 이렇게 버린 거예요. 여기 픽하고 버리면서 여기 있는 전자 여기 있는 거 휙 버리면서 어떻게 플러스의 양이온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Na 플러스하고 쓰는 거예요. 비금속 원자 중에서 우리가 염소 원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총 17쪽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죠. 근데 얘는 툭 하면 8개를 채고 싶기 때문에 전자가 주변에 있으면 전자 하나를 받죠. 그럼 전자를 받아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자 8개 이 점이 여기 왜 있어? 점 찍고 있는데 헷갈리게. 자 여기에 8개가 토탈 완성이 됐어요. 근데 원래 7개가 원자였는데 8개가 되면서 전자 하나가 더 들어왔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일자리 마이너스. 되겠죠? 그럼 이온 결합은 어떻게 되냐? 나는 전자 없앨래, 버릴래. 7개를 다 어디서 주워오느니 그지같이 안 살겠어 해가지고 전자 하나를 버리죠. 버리는 거를 주변에 있는 이 17쪽 원소가 있으면 낼름 받아요. 그래서 G는 이렇게 해서 만족을 한다. 주면서 플러스가 됐네? 받은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받는 순간 마이너스가 됐네? 그래서 플러스와, 주면서 플러스가 되고 받으면서 마이너스가 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거. 이게 바로 자 여기서 계산 아까 우리 표기를 하게 되면 요 플러스와 CL 하나 둘셋넷 다 일곱 여덟 마이너스가 결합해서 NaCl이 된다. 이게 바로 이온 결합을 점자 전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다원자 이온 우리 5가지를 살펴볼 건데 이거는 그냥 외우라고 하잖아요 주로. 그 이유가 사실 이 다원자 이온이 되는 것도 이 공유 결합에 대한 연장선으로 살펴보면 되는데 이 수산화 이온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중심원소 5를 나타내 보고요. 이제 얘가 16종이니까는 원자과 전자는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수소가 이제 원자과 전자가 1이니까 이렇게 해서 결합하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더 이상 이제 결합을 못하는 경우 전자 하나를 버려버린다고 해보죠. 그러면 전자 하나를 버렸기 때문에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때는 옥텟 규칙이 만족이 안 돼요. 왜냐면은 수소 같은 경우는 2개로 만족하지만 이 산소 같은 경우는 8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6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자, 이 그림을 다시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놓고 나서 여기서 전자 하나를 외부에서 하나를 더 받아옵니다. 받아오게 되면 이 상태에서 전자 하나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자가 더 우세해졌기 때문에 하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OH-가 되면서 이제는 얘네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죠. 그래서 이 상태로 완전하지 않는데 이걸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화학결합에서 중성이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중성이 되지 않으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될 때 이 지금 원자들이 결합해서 하나의 이온처럼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 이온처럼 행동할 때 이걸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하이드로늄 이온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수소 무시하면 중심 원자는 5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가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에요. 됐죠? 이 상황에서 수소 3개가 붙는 거예요. 하나, 둘까지는 잘 붙었죠. 근데 수소가 여기 붙을 데가 없죠. 팔짱 끼고 있으니까. 팔짱 낀 데에 붙으면서 여기 가지고 있던 하나를 어떻게 되냐? 이 하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원 상태에서 전자 하나를 내보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전자 하나 부족하니까 플러스가 우세하다. 이게 바로 하이드로늄 이온, 다원자 이온 중에 하이드로늄 이온의 바로 구조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 NH4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암모늄 이온이죠. 자, N 같은 경우는 팔짱 낀 거 2개 있고 팔을 3개 뻗습니다. 거기에 하나, 둘, 3개의 수소가 붙으면은 암모니아가 돼서 만족되는데 여기에 수소가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팔짱 끼고 있는데 팔짱을 뜯어내면서 이게 결합할 수가 없거든요. 얘는 손 내밀지만 무시하는 거거든. 근데 붙고 싶어 얘가. 달라붙고 싶어. 그럼 어떻게?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손을 다시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 전자 하나를 버려버립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NH4가 되면서 전자 하나가 나갔으니까 전체적으로 전자 하나가 부족하죠. 그래서 플러스가 우세하다. 이렇게 해서 NH4 플러스 바로 암모늄 이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탄산이온을 한번 살펴볼게요. 얘도 중심 원소가 C죠. 탄소입니다. 그럼 4개의 팔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산소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산소가 결합하는데 요거는 점으로 표시하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그래서 점으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여기에 산소가 달라붙습니다. 산소가 하나 달라붙었어요. 뿅뿅뿅뿅뿅. 그 다음에 여기도 산소가 하나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뿅뿅뿅뿅 6.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산소가 하나 달라붙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지금 요 상태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옥텟 규칙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불안정하죠. 여기 그죠? 손이 지금 남아 있는 애들 꽉 채워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중심 원소라고 얘기하고 주변 원소라고 얘기하냐면 중심 원소가 자존심이 세요. 난 놀고 싶지 않은 건데 주변 원소가 달라붙으면서 나랑 놀아줘 하면서 얘가 팔 내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심 원소의 팔은 남아있으면 안 돼요.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애 하나랑 여기 남아있는 애, 여기 있는 애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애 하나가 다시 결합을 해서 이중결합이 되면 돼요. 이중결합이 되는 순간 여기 하나, 둘, 셋, 넷 해서 얘는 옥텟 규칙이 만족되죠.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요거 지금 얘네들은 해결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서 검은색 표시할게.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이제 다시 손잡았으니까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중심 원소는 더 이상 남은 팔이 없어요. 이제 나머지 애들이 자존심 구기고 어떻게 되냐면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 부족하죠. 그래서 외부에서 전자를 어떻게 썼는지 구해옵니다. 외부에서 전자를 구해와요. 그럼 이 상황에서 잘 보세요. C하고 그렇죠? 탄소가 있고 이 상황에서 산소 이중결합하고 하나는 단일결합한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전자 두 개를 얘네들이 더 받아들이면서 옥텟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중성에서 전자 두 개가 들어왔죠. 그럼 마이너스 둘이 더 우세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E 마이너스 이게 바로 탄산 이온의 바로 이런 구조식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황산이온 한번 볼게요. 황산이온 같은 경우도 황이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에요. 중심 원소는 자존심이 세다고. 팔 두 개밖에 없는데 키어크냐 악수하려고 오는 거야. 그러면 산소라는 애가 오면 되지. 여기 하나 악수하면서 5,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남아요 지금. 여기도 5가 이렇게 결합하면서 악수하면서 와 이러면서 하나 남아야 되니까 하나 남아요.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팔짱 끼고 있는 애 있죠. 팔짱 끼고 있는 애한테도 야 좀 악수 한번 해주라 하면서 여기 있는 팔짱을 좀 이렇게 악수 좀 해주소. 이러면서 자존심 구겨가면서 원래 이렇게 생긴 애인데 여기 있는 팔 두 개를 뻗어서 얘랑 어떻게 다시 악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4개 남고 여기도 2개 뻗어가지고 2개 여기 있는 2개 뻗어서 여기서 이렇게 악수를 하죠. 그럼 문제는 이렇게 되게 되면 자 보세요. 왜 안 돼? 옥텟 규칙 만족하죠? 옥텟 규칙 만족하죠? 옥텟 규칙 만족해요. 8개 돼요. 근데 얘네들 하나가 남죠.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 어디서 구하든 전자하나를 구해와요. 전자하나를 구해서 옥텟 규칙을 비로소 만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S라는 거에 이중결합 그 다음에 O 단일결합하고 난 다음에 전자 2개를 받았으니까 E-가 된다. 이게 바로 황산이온에 대한 우리가 구조식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봐봐요. 좀 복잡하죠. 뭐 여기까지는 좀 그렇다 쳐더라도 얘들 되면 좀 복잡하죠. 막 여기 이중결합도 있고 단일결합도 있고 이래서 그냥 다원자 이온은 그냥 이 5개 정도밖에 우리가 자주 쓰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외워라 라고 얘기했던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요 자체가 이렇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이 이런 상태로 그냥 우리 주변에서 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상태랑 다른 애하고 결합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그냥 외우라고 했던 건데 어쨌든 요런 내용으로 이게 전개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요 특강 마무리 했는데요. 잘 정리해서요. 이게 되면 화학은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 이 내용들이 전부가 다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잘 정리하고 여러분들 즐겁게 앞으로도 꼭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서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